성불평등과 관계되는 자료를 공부할 때는 표본성 문제가 대체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각 표마다, 문제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.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값을 먼저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 집단의 규모를 먼저 찾아내 놓고 문제를 풀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까지만 문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값을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죠.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요 값이 이미 조건에서 제시됐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풀어나가면 되게 됩니다. 그렇죠?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얼핏 보기에는 쉬운 문제입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비차 뭐 이런 걸로 가지고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요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런 부분, 규모가 커지면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, 이 평균 임금이 2배로 증가하게 되면 완전 차이가 달라진다. 이런 부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. 요런 것들은 이제 항상 우리가 이미 열심히 공부해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라 생각됩니다. 그 다음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 있게 되는데, 이게 이제 10%라고 하는 개념하고 10%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되죠.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, 이 부분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. 왜? 비율끼리 비교할 때는 그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포인트를 붙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60, 140, 200 이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같이 견줘서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23학년도 수능 10분 문제 같은 경우,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반드시 고려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요렇게 해서 구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, 실제 기준은 얘랑 해서 이 값이 나오는 거고, 얘랑 해서 이 값이 나오는 거고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랑 해서 이렇게 값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. 요 90이 항상 기준이 된다는 거.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자로 연결시켜버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아마 정답률이 별로 안 높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. 이 경우 마찬가지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.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달라지고, 그 다음 기준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. 이것도 별로 그렇게 정답률이 안 높죠. 그렇죠? 그 이유는 요 표와 요 표를 구해놓고 해야 되는데, 요 표와 요 표를 구하지 않아서 꼬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먼저 문제 풀 때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자료 분석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. 각 문제별로 무엇을 요구하는지,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. 그 점 꼭 명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. 수고했습니다.